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 세대 간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A 할아버지의 비참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A 할아버지는 평범한 노후를 살아가던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신체적인 상해로 이어졌습니다. A 할아버지는 청년과의 다툼에서 물리적인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상처는 그를 쓸쓸한 고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비극은 A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년들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A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리적인 상해를 입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저희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깊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는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A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각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노년들의 말의 유형과 이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과거 중심적인 이야기. 노년기에 이르면 자신의 과거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듣는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나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릴 적에는 이런 게 없었지. 그때는 모두가 서로 도와주며 살았어. 동네 어른이면 누구나 우리 아이들을 지켜봤지. 그런 시절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 그게 당연한 일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는 모두가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며 살았어. 그런 모습이 그립기도 하지.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점을 강조하면서 현대 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 과거 중심적인 이야기의 한 예시입니다. 이런 대화는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면서도 현재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함을 암시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과 노년들 사이에서 과거 중심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해 차이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해와 공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과거 중심적인 이야기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은 젊은 사람들이 직접 겪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현실과 크게 다르다면 현재의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아쉬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만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노력이나 삶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노년들에게 과거는 그들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시기에 대한 추억이나 경험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노년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노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는 과거 중심적인 이야기에 대한 다른 인식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세대의 문화나 트렌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TV 프로그램이나 SNS를 통해 현재의 트렌드를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당신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나 비판보다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당신의 웃음과 밝은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와 공유해보세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그럼으로써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의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통해 당신은 더욱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적인 발언. 노년기에는 삶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태도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니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시절에는 그런 거 없었어. 사람들이 얼굴 보며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지. 그런데 할아버지, 요즘 세상은 디지털 시대예요. 핸드폰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많은 정보와 서비스가 핸드폰에 담겨 있어요. 그래도 그런 핸드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진정한 대화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야. 이건 분명 문제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생활 패턴이니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도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젊은이들이 핸드폰에 너무 의존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해.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판적인 발언에 관한 이해 차이는 세대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노년들의 비판적인 발언은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가치를 낮추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세대 간의 이해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의 간극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판적인 발언은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를 어렵게 만들며 의사소통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비판적인 발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의도는 때때로 비판적인 발언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노년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사회에 계속 유지되길 바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우려는 비판적인 발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들과 노년들 사이에서 비판적인 발언에 대한 다른 인식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노년의 어른들은 비판적인 발언보다는 이해와 공감에
기반을 둔 대화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당신의 말에 공감하려면 그들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는 말을 해주세요.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비판이 아닌 조언의 형태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형태로 전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의 간극을 줄이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당신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더욱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강요적인 언행.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강요하려는 경향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는 특히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을 강요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 쏟아부어. 그럴 시간에 책이나 읽어.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에게는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도 핸드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아. 저는 핸드폰과 책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얻을지는 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너가 핸드폰보다 책을 더 읽었으면 좋겠어. 그게 너에게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유형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강요적인 언행을 경험할 때 그것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받기를 원하며 강요적인 언행은 그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화의 균형이 깨지고 대화에 참여하는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년들은 그들의 걱정과 보호의 마음,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인해 강요적인 언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가 좋은 경로를 선택하길 바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어떤 행동이 최선인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사회에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우려는 강요적인 언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강요적인 언행에 대한 다른 인식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강요보다는 조언의 형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와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고 싶다면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은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술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그들과 소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려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통 관심사를 찾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통해 당신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 있는 노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읽어드릴 20가지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변의 모든 이들과 기분 좋은 소통을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되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라. 2. 강요보다는 조언의 형태로 의견을 전달해라. 3.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대화를 이어가라. 4.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라. 5.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겨봐라. 6.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키워라. 7.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라. 8.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라. 이는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9.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라. 10.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해라. 11.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되 그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적용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해라. 12. 상대방의 세대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 13.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배워라. 이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다. 14. 비판적인 태도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대화해라. 15. 대화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해라. 한쪽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16. 상대방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해라. 이것은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17.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8.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19.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라. 20. 마지막으로 모든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